직업전문학교 교수이시며 소설가이신 전유철 강사님 나오실 때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유철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제 이름이 전유철인데 제 이름을 좀 기억하라고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가 가장 내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제가 답을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비로소 철이 들었을 때, 철 들었을 때가 가장 내 몸이 무겁습니다. 그쵸? 제 이름이 유철입니다. 저는 항상 몸이 무거워요. 네, 항상 몸이 무겁습니다. 유자 빼고 전철입니다. 네. 이름 이어기 쉬우니까 제가 또 유튜버예요. 여러분 유튜브에다 많이 보시는데 제 이름을 딱 치면은 제가 올린 동영상, 오늘 강연하는 이 동영상도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죠. 예, 올라갈 겁니다. 유튜브의 전유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자, 아까 계절 얘기했는데 그 한 필리핀 여성분과 결혼한 젊은 그 가족이 있었는데 한 7, 8월쯤에 8월쯤에 결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필리핀 여자가 허니 한국은 필리핀보다 더 더워요. 막 그러는 거예요. 더우니까. 그러다가 가을이 되니까 이제 단풍이 막 들고 그러잖아요. 멋있다고. 근데 겨울쯤 되니까 나뭇잎이 떨어지잖아.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지니까 허니 큰일 났어.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러다가 눈이 팡팡 내리니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 보거든요. 눈을 필리핀에서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봄이 되니까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어나니까 이야 죽었던 나무에서 다시 꽃이 핀다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죠.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계절 얘기를 했고 오늘 노년의 행복한 독서 생활에 대해서 강연을 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노년, 그다음에 행복, 독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는 이제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의는 해봤지만 이렇게 노인 대학에서 강의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내가 이렇게 노인 대학에 다닐 줄 생각을 하셨습니까? 못 하셨죠? 네. 여러분은 대학생입니다. 모두 다 대학생이. 네. 이거 훌륭하신 대학생입니다. 그 가수 김은국이 호랑나비 김은국이 아시죠? 네. 그분이 대학 학장이 됐답니다. 궁금하시죠? 무슨 대학인지? 아닙니다. 김은국이가 막 들이대고 그러죠? 들이댑니다. 들이대야. 네. 그래서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으면서 하는 독서랍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네.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책세 시대의 독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오래 사니까요. 어르신들 앞으로 한 110년은 사실 거예요. 어떻게 되면 어쩌면 120살까지 사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노년에 책 읽기 장점이 뭐가 있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읽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일단 정신 건강하죠. 정신이 건강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답니다. 독서 활동은
기억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예, 요즘 자꾸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죠? 자꾸 잊어먹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먹습니다.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는데 책을 많이 읽게 되면 기억력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독서 활동을 즐기면 뇌가 활성화되는 거고요. 정신 건강에 최고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가 있는데요. 영상 매체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죠. 근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은 내가 생각을 안 합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하죠. 거기서 주어지는 대로만 그냥 보는 거지 내가 상상력이나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상 매체죠. 그래서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 매체는 책을, 글자를, 문장을 읽어가면서 무한한 상상력이 나옵니다. 무한한 상상력이 나와요. 때로는 옛날의 추억도 생각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내가 뭐를 해야 될 건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 매체를 봐야 뇌 건강에 좋고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최소의 비용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다. 이게 비용이 안 듭니다. 왜? 뭐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게 아니라 도서관, 그죠? 바로 옆에 안중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다 무료로 한 번에 뭐 7권, 8권씩 대출을 하니까요. 대여를 하는 거죠, 대여. 그리고 또 뭐 회원증이 있어야 되겠죠? 회원증도 다 사진 그 자리에서 찍어서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회원증이 있습니다. 혹시 도서관 회원증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없으신 분은 당장 여기 걸으면 200m, 300m 떨어졌죠? 안중도서관에 가셔서 다 무료로 사진까지 찍어주고 그 회원증을 만들어야 도서를 대여하거든요. 집에 가져오면요 7권, 8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도 한 2주, 뭐 3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전혀 안 들고 최소의 비용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KBS에서 다큐원이라는 프로그램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나운서 이금희가 시니어 독서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쭉 2년 전에 방영한 적이 있어요. 책을 읽는 노년을 만나다. 그래서 노년의 화두가 은퇴와 죽음, 책에서 길을 묻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 큰 글자로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있어요. 큰 글자 책을 그래서 직원한테 한번 뭐가 있나 물어보면 안내를 잘 해주겠습니다. 글씨가 크게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자, 시 읽는 노년, 남성이 갈수록 늘어난답니다. 남성 하면은 이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죠. 테스토스테론이 감소가 됩니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남자가 되면은 감성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시를 많이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제가 이제 좀 하나 여담을 하게 되면 그 남자가 60회 생일을 맞이해서 성형수술을 했어요. 이분은 유난히 그 나이가 들어 보여. 60인데도 불구하고 한 70 이상을 보는 거야. 참 유난. 그래서 안 되겠다. 생일을 맞이해서 자식들이 수술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고 싶어. 이 남자가. 그래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아가씨한테 카운트. 아가씨 나 지금 몇 살들 이거 보여? 글쎄요. 한 60 안 드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70 뭐 이상 봤는데 흡축해가지고 나 사실은 말이야 60이야 이제.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이야. 그래서 주민등록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일부러. 그러고 나와서 이번에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청육점에 가서 소고기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소고기를 사가지고 또 거기서도 물어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흡족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오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그 노인이 할머니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 할머니한테 실험을 해봐야지. 그래서 할머니 저 몇 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쫙 쳐다보더니 나는 사람을 한번 보면 탁 맞추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 그럼 할머니 저랑 내 얘기할까요? 할머니가 맞추면 제가 틀리면 할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나는 신통력이 있다고 그랬지? 내가 틀리면은 저 앞에 빌딩 저 내 거야. 빌딩을 줄게. 대신 내가 틀리면은 그거 뭐야? 아예 소고기인데 그거 줘. 그래서 대신 조건이 있어. 5분 동안 여기서 바지를 내리고 서 있어. 5분 후에 알려줄게. 여기서요? 막 그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 앞에 빌딩 안 보여? 나는 자식도 없어. 이제 저 나 죽으면 저거 빌딩 누구한테도 못 가. 남자가 헉 해가지고 잘하면 빌딩이 생길 수 있겠네. 바지를 내리고 5분 동안 기다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눈을 감고 있어. 5분 지났어. 할머니 저 몇 살이? 자네 60이야? 딱 맞추는 거야. 맞았지? 아닌데요. 자네 주민등록증 내봐. 꼼짝 못하겠죠. 소고기 줘. 소고기 할머니한테 줬어요. 그래서 울산을 이러면서 할머니 가면서 할머니 근데 어떻게 맞췄어요? 그랬더니 자네가 아까 쇼파에서 떠드는 소리 들었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퇴직 후 돌아보는 시가 최적이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길지 않고 시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하는 그림이다. 시는 말하는 그림이고 회화는 말 없는 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도서관이 많이 늘었다. 도서관 다 평택시도 아주 좋습니다. 도서관을 잘 애용하면은요 더울 때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나옵니다. 옛날에 은행에 갔었는데 거기 눈치가 보이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눈치를 안 봐요.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더울 때 또 추울 때 히터 틀어놓고 다 좋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즐길 수 있으니까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하십시오. 근데 아까 보니까 1월 달에는 또 여기도 안 나오신대잖아요. 도서관을 가시는 거예요. 도서관을 가서 회원증부터 발급을 받으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년 책을 들다 2년 전에 방송됐던 겁니다. 아나운서 많이 봤죠? 그래서 100세 시대 노년에도 플러스가 필요하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정체된 삶이 아닌 뭔가를 자꾸 추구하는 거기 책 속에서 플러스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노년 책을 들다. 자, 아까 나왔던 다큐온이라는 프로그램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년 책을 들다에서 전부 다 이렇게 모여서 저 때는 뭐 코로나가 한참 했을 때 사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독서 모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진도 보면은 독서 생활에 대해서 토론 및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요즘은 세대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모여서 또 노인분들 요즘에는 그 도서관에서 어려운 가기 힘든 가서 그 독서 지도서가 방문을 해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도서관에서 문의하면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전혀 걸음을 못 걸으시거나 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거 신청하면은 방문을 합니다. 독서 지도사. 그래서 이게 독서 모임을 가게 되면은요, 벌써 너무 단지 책에 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솔한 옛날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듣기 때문에 내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 단지 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서 모임을 참가하더라고요. 독서 생활의 필요성이 있는데 치매, 노인의 우울증, 건망증에 대한 마음의 처방전이 되는 게 바로 독서다. 그랬습니다. 건망증 많죠? 저 새가 보이는데요. 저게 무슨 새냐면 할당새예요. 히말라야에 사는 할당새인데 이 새는요 둥지가 없어요.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낮에는 이렇게 다른 새하고 놀다가 저녁 때리면은 다른 새들은 자기의 둥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새는 발발발 떨면서 밤새도록 후회를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둥지를 틀어야지. 그러다가 또 낮이 되면 까맣게 그 사실을 잊어먹어요. 건망증 잊어먹고. 그러다가 또 저녁만 되면은 또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망각의 새, 할단새인데 끝내 이 새는 종족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하도 건망증 심해서 종족이 없어진 전설의 새로 알려진 게 할단새입니다. 히말라야에서는. 건망증 많이 심하죠? 저도 많이 심합니다. 꼭 휴대폰을 놓고 오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안 오는 거는 건망증인데요. 휴대폰을 보고도 이게 뭐하는 물건인지 모르면 그건 치매랍니다. 집에서 술 취했을 때 아내가 예뻐 보여. 술 취했을 때만. 그러면 이건 건망증이고요. 아내를 볼 때마다 그 아내가 예뻐. 이거는 치매랍니다. 그래서 집에 남편이 아이고 이뻐 하면 증상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치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책을 안 읽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핑계를 많이 대죠. 우리가 옛날에 독서라는 거는 취미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죠? 취미가 뭐냐면 거의 다 독서였습니다. 특별한 취미가 없으니까 그냥 독서라고 했던 거예요. 취미가. 그 다음에 문학소녀 많이 있었죠. 자, 이렇게 고양이도 책을 보는데 시간이 없다고 핑계댑니다. 고양이도 저 그림책 보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저기 생선이 나와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효능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느끼면은 그때부터 책을 계속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소통도 하고 교감도 하고 이런 겁니다. 자, 젊은이가 모르는 노인만의 독서가 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최초로 제 시가 교지에 발표됐어요. 최초로. 근데 그 시는 제가 쓴 시가 아니었고 우리 동네 형의 친구가 편집장이었는데 그분이 제 이름으로 시를 발표한 거예요.
교재에 딱 놨으니까 애들이 제 친한 애들이 너 네가 쓰는 거 시냐? 너 좀 시 좀 쓰네? 아 이러는 거예요. 아유 저는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서 하다가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시가 있으면 옛날에 그냥 훌쩍 지나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시를 써야 되는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를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와 저기 학교라고 써있죠? 학교와 학교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죠?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야 똥강아지 학교 갔다 왔니? 이러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왔니? 학교 가라 그랬습니다. 학교는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다니는 거예요. 공부하러 다니는 게 학교고요. 학교는 그냥 남들이 가니까 딸랑딸랑 따라가 놀러 다니는 거는 학교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는 다니는 곳이고요. 학교는 댕기는 것이에요. 댕기는 거. 네. 그래서 다녀오다와 댕겨오다도 달라요. 의미가. 다녀오다는 그냥 뭐 이게 카톡 같은 거 하잖아. 모임 있을 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분이 어디 갈 일이 있어도 참석을 못하겠다 이렇게 카톡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런 분한테는 그런데 이제 뻔한 거짓말 같아. 핑계대는 것 같아. 그때는 댕겨오십시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일 때는 다녀오십시오 쓰고 댕겨오십시오 할 때는 그렇게 비꼬아서 쓰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 제가 이제 최초로 이제 이때부터 관심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을 살펴봤더니 옛날에 안 보이던 책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책이 뭐 나타날 리도 없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둘러보질 않았다는 얘기죠. 책장에 이게 세계 문학 전집이 꽂혀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 그것도 이름이 참 깁니다. 표도르 미하로비치 도스토옙스키예요. 얼마나 깁니까 이름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죄와 벌입니다. 죄와 벌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죠. 인간의 그 심성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자세히 했을까? 죄와 벌. 이 주인공 이름이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참 이름이 길어요.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뭐 백지, 악령 이게 다 전부 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입니다. 다음에 러시아의 톨스토이, 뭐 부활이라든가 전쟁과 평화, 그죠? 안네 까라나이나. 그 안네 까라나이나 소설의 시작 맨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행복한 가정은 비슷비슷하게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가지각색으로 불행하다. 이런 대목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면서 안나 카레나가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영화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미국의 어네스트 헤밍웨이 작품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62세에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1961년이에요. 그래서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 켈리 만자리의 눈, 뭐 무기여자리 거라, Puerto Arms,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 이렇게 저는 원소로 읽었어요, 소설을. 제목만. 네, 제목만.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읽으면서 노인과 바다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거 다 소개할 시간 없고 킬리만자리의 눈이라는 소설이 여러분 조용필의 노래 킬리만자리의 표범 아시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킬리만자리의 표범은 그렇게 길지 않은 소설입니다. 장편이 아니라 중편 정도 소설인데요. 소설이 시작되기 전에 프롤로그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은 킬리만자로의 산으로 해발 16,700피트다. 그 산정에는 한 마리 표범이 얼어붙어 죽어 있었는데 왜 그곳에서 죽어 있는지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표범하면은 밀림에서는 사자와 더불어서 왕자예요, 왕자. 그죠? 다른 동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또 며칠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먹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타고난 자체가 그런 존재죠. 그래서 무피범들이 그렇게 어울려서 안일하게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살아가. 그렇죠? 그렇게 정체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한 마리 표범은 뭔가 의식이 깨어 있었어요. 저 앞에 턱 버티고 있는 킬리만자로의 세계에는 산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산정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목표를 세우고 한 마리 표범이 몇 날 며칠을 거쳐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산정 위에 올라갈수록 이제 눈이 쌓여서 1년 내에 눈이 녹지 않으니까 눈이 쌓여있으니까 다른 짐승이 안 살겠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기아, 굶주리다가 그 다음에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산정 근처에 도달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험한 일이죠. 그토록 갈망을 했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죠. 과정이었습니다. 과정이죠. 표범이 뭔가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발톱에 피를 흘리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갔던 그 과정이 소중했던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소설에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나온 겁니다. 길리바비가 작곡을 했고 양인자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양인자가 작사를 했습니다. 그죠? 하이에나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짐승의 썩인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나는 그 하이에나가 되기보다는 한 마리의 표범이고 싶다. 산정에서 먹이를 찾아 추위와 시달리게 죽은 그 한 마리의 표범이 되고 싶다. 이런 대목이 쭉 그 노래 많이 들어보셨잖아. 킬리만자로 조용필의. 가서 꼭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그 양인자 작가가 쓴 거예요. 그 가사를 다 쓴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소설에서 나온 게 킬리만자로의 표범 조용필이. 조용필이가 탄자니아에서 문화상을 받았어요. 킬리만자로를 노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문학의 꿈을 해서 제목이 뭐냐? 꿈이 뭐냐? 이 조사를 학교 다닐 때 많이 하죠? 그러면 저는 문학가라고 적어냈습니다. 독서 음악 작가. 이렇게 해서 연애 편지도 쓰고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뭔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쓰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책을 이제 님의 침묵이라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을 다 외웠어요. 외워서 지금도 다 외우고 있는데, 들어보셨죠?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전부 다 외우긴 외우는데 여기서 하려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서 시집도 이때부터 많이 읽었는데 우리 집에는 누나가 둘이 있어요. 근데 그 누나들이 남학생들이 졸졸졸 많이 따라다녔어요. 좀 예뻤나 봐. 그래서 그 남학생들이 우리 누나한테 시집을 많이 선물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그 당시 책 선물이 또 유행이었었어.
근데 누나들은 안 읽어. 그냥 팽개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읽었어요. 제가 라이마, 에어리, 객, 김소월 시집 뭐 이런 것들을 읽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100일장에 입상을 하면서 교지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최초로 소설을 썼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써서 교지에 발표를 한 게 이제 시작이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야 나는 할 수 있겠구나. 저는 제가 소설을 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교지에 모집한대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책에도 목마와 숙녀라는 박인환의 시 많이 들어보셨죠? 한 잔의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진주 목걸이에 대한 얘기. 여자의 허영심을 얘기한 건데 아주 간결하면서도 합니다. 모파상이 주장한 게 일사일오주의인데요. 한 가지 사물에는 한 가지 표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무엇 같은 형용사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적확한 언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 언어를 찾아라. 그게 바로 일사일오주의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독서하는 풍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담입니다. 남자는 모름지기 5수레의 책을 읽어야 된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속담입니다. 그죠? 왜 남자는이라고 했냐면 옛날에는 그 여성분들은 막 살림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선비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옛날 속담이죠. 요즘에는 좀 맞지는 않겠지만, 자, 하루에 책을 읽지 않으면 목에 가시가 생긴다. 안중근이한 얘기고요. 하루에 이익이다. 책을 읽으면 하루에 이익이다.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세계다. 책 속에 하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마치 여행을 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이 의미입니다. 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 서울 남산중앙도서관이 있어요. 거기를 많이 다녔는데 학창 시절에, 그래서 제 집이 대방동 옆에 신대방동에 살았어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제가 저기다 적어놨네. 25번, 95번이 버스를 타고 가면은요, 자, 어디를 거쳐서 가냐면, 우리 신대방동에서 상도동, 노량진, 사육신묘, 그런데 한강 다리를 건립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면 용산이 나옵니다. 용산 다음에 이제 서울역이죠, 서울역. 서울역 지나서 바로 남대문 시장에서 꼭 내렸어요. 그 도서관을 가려면 남대문 시장에 내려서 남산으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론 매번 읽는 책을 살 수도 없고 우선 도서관에 가서 빌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게 되면은 학생들은 쭉 사람이 많으니까 줄 서 있어요. 가방만 쭉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장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책을 하루 종일 읽었죠. 그 당시 짜장면이 150원이었어요. 좀 싸게 판 거죠. 도서관이니까. 우동이 100원이었었어요. 그걸 사 먹으면서 하루 종일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하철은 좀 나중에 나왔겠지만 지하철에서 또 책을 많이 읽는 풍경이 있었어요. 버스는 좀 힘들겠지만 지하철은 조용하니까 그죠? 신문도 있고 그런 풍경이 많았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싹 없어졌어요. 뭐가요? 스마트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상을 줘야 될 이런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책을 볼 수는 있어요. 저도 한때는 스마트폰으로 봤는데 조금 봐야 되는데 계속 그냥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제가 안구 건조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책을 보지 마세요. 네, 제 경험입니다. 그냥 책으로 봐야 돼요. 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를 좋아해요. 책을 좋아해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책을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누님들이 막 뭐라고 그러죠? 빨리 나오라고 화장실에서 책을.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치질이 걸리죠, 치질. 그래서 치질이 걸려서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죠. 큰 깨달음. 화장실에서는 항문에 힘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문에다만 힘을 써야 되겠다. 네, 이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나의 꿈. 이제 고등학교부터 1학년 때부터 제 꿈은 이제 문학가예요. 그렇게 적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설가로 변했어요. 여러분, 취미가 뭐냐 물으면 거의 사람들이 80%는 독서라고 했어요. 그죠? 가만히 살펴봤더니 특별한 취미가 없으면 그냥 독서 이렇게 써냈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물어보면 나 과학자야. 뭐 내 대통령이야. 요즘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 꿈이 뭐야? 그러면 재벌 2세 되는 거래요. 재벌 2세. 오 그래? 너 이제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겠네? 그러면 학생이 극적극적. 그런데 걱정이 많아요. 왜? 아버지가 통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 낙서 이제 학생 시절 때 보면 낙서 많이 하는 친구를 봤죠? 막 노트가 까마도록 낙서하는 친구. 저는 낙서를 많이 했어. 언어 이렇게 써놓고 딱 나면 진짜 우리 모국어가 언어가 눈물이 나도록 서러운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모국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낙서를 합니다. 시작이다. 예수에서 위안을 찾으면 바보들이 있는 거다. 뭐 이런 거. 쓰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느끼며 작가가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말. 좌우명으로. 쓰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느끼며 자신과의 싸움을 뭐 했느냐. 문장을 시작하는 것이 문장을 시작. 그리고 그 문장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리고 마침내 문장을 마치는 것. 이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책에서 길을 찾다. 책에서 저도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이 책을 쭉 읽다가요, 어떤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야, 이 문구는 내 가슴을 후려칩니다. 그죠? 그때는 책을 덮어야 됩니다. 계속 읽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감동이 왔을 때, 그 문장 하나 때문에 감동이 왔을 때는 책을 일단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책을 덮고
사회와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내가 기록을 해보고,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독서에는 속독도 있고 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독을 했어요. 정독. 맞춤법 하나, 띄어쓰기 하나 살펴가면서 때로는 밑줄을 그어가면서 완전히 정독을 했습니다. 그 두꺼운 아까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어네스트 헤밍웨이 이런 작품들을 전부 다 그렇게 정독을 했어요. 왜 옛날 책에는 전부 가로 열고 한자가 나와있잖아요. 한자. 요즘에는 별로 한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자는 책을 읽어가면서 다 익혔어요. 그래서 웬만한 한자는 제가 다 알아요. 책에서 자꾸 수십 번 읽다 보니까 그 한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책을 읽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책을 펴서 읽어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이제 작가들도 책을 많이 읽어요. 왜 책을 읽냐면 쓸거리를 찾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은 내가 뭐를 써야 될 건지 발상이 딱 떠올라요. 문장 하나 때문에.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든 작가들이 그래서 책을 읽어요. 오직 하나 아름다움을 찾아 목말랐다. 벌써 이게 다 나왔네. 처음의 날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갈망하는 모든 아름다움이 나의 눈에 포착되어 마침내 나의 손에 잡히리라고. 미켈란젤로가 한 오륙입니다. 전 이 단어를 발견한 순간 제 좌우명이 됐습니다. 오직 하나 아름다움을 찾았지만 미켈란젤로를 찾았지만 저는 오직 하나 언어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언어라고 써고 딱 써놓고 나면은 눈물이 나도록 서러운 상징이 됐습니다. 언어가. 우리 모국어가 그렇게 가슴에 맺히도록 그리웠던 적이 없습니다. 문학 청년 시절 얘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학가의 꿈을 꾸고 작가가 등단하기까지 되게 1990년도에 등단했어요. 13년이 걸렸습니다. 등단하기까지. 그래서 이 대목이 상당히 그래서 책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책을 읽음으로써. 책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제 화가하고 조각가고 아주 유명하죠. 저기 이탈리아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성지순례 많이 다니시잖아요. 저 베드로 성당이 아주 유명하죠. 바티칸 시국입니다. 바티칸 시가 따로 독립해서 시국이에요. 그래서 60대 후반부터 88세 사망할 때까지 한 20여 년 동안 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어.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미켈란젤로. 자, 이게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조각 그림들입니다. 저건 건물이고요. 그 안에 내부 베드로산. 천지창조나 피에타, 그 유명한 피에타. 예, 천장뿐만 아니라 온 벽에 이런 그림이 다 미켈란젤로가 제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20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20년. 성당 하면은 이제 교회는 목사지만 신부님이 계시죠? 신부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어떤 그 신부님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청에 들어가서 담당 과에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 담당자가 이렇게 봤겠죠? 서류를 검토하다가 거기 나이, 성명 이렇게 해서 주소 보다가 직업란에 신부님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제 농담식으로 에이 신부님 님자는 빼고 신부라고 적어야죠.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살짝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기분이 살짝 나쁘겠죠? 그랬더니 님자를 빼라고? 그럼 스님은 님자 빼고 스우라고 적어야 되겠네? 어떤 얘기네요. 또 하나의 신부님 얘기 하나 더 할게요. 그 어느 마을에 고해성사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고해성사 하는데 유독 자꾸 제가 본의 아니게 외도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하니까 다음부터는 외도라는 말 쓰지 말고 그걸 넘어졌다라고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넘어졌다. 그래서 온 동네에 다 알아 그걸.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이 가시고 다른 이제 젊은 신부가 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신도들이 자꾸 넘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본의 아니게 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시청에 들어가지고 도로 담당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신도들이 자꾸 넘어진다는데 이 도로 좀 고쳐달라고. 근데 그 부청장님이 알고 있어. 그 얘기를. 넘어졌다는 의미를 알고 있어. 그래서 핑계를 냈는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힘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최근에 구청장님 사모님도 2번이나 넘어졌답니다. 고양이도 책을 읽습니다. 고양이도 뭐 이런 것들은 하겠습니다. 좋은 글귀가 있으면 필사. 이제 저쪽 어떤 분들은 막 성경도 필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글귀를 필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 한번 써봄으로 해서 내 머리에 기억력도 좋아지고 뇌 건강이 좋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펴보시고 저런 것까지는 다 안 해도 여러분이 취미를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시집 같은 것이 지루하지 않죠. 그리고 그림책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림책부터 읽다 보면은 큰 글자 찾아서 찾으면 되겠죠. 치매와 노인 우울증에 대한 마음의 처방전이 책이랍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독서 치료. 죽을 때까지 책을 읽자. 책장에 딱 책들이 가득하면 마음이 뿌듯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전 문학이 있는 풍경 멋지잖아요. 옛날에 요즘 책들은 저런 거 없죠. 고전 문학에서 옛날 제가 말씀했던 그 소설가들의 그 작품이 다 저랬어요. 그래서 이제 독서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언제 책하고 언제 읽은 거 몇 월 며칠 다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시려면 이제 독서 추천 도서를 제가 이제 몇 가지 조사를 해왔는데 독일군의 선물은 이제 추천 도서라기보다는 제가 책을 읽기 싫은 사람은 저 소설은 A4 용지 한 장도 채 안 됩니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소설인데 그 소설의 요건을 다 모두 다 갖추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소설로 알려져 있어요. 독일군의 선물.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몇 줄각 15줄인가 이거로 끝나는 소설인데 소설의 체계를 다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끝나서 한 프랑스 병사가 자기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한 아가씨가 창녀죠. 아가씨가 잠깐 쉬었다 가세요. 팔을 끕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가 아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서 내 애인을 만나야 된다. 실강을 하다가 가로등이 있는 밝은 데로 가봤더니 바로 옛날 그 애인이었습니다. 아,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소설이 끝나요. 제목이 독일군의 선물. 프랑스 병사가 독일하고 싸웠잖아. 독일군의 선물이야, 제목이. 그래? 그 다음에 뭐 노인과 바다, 아까 얘기했던 켈리만젤의 눈, 나태주 시인, 시인들, 정우성 시인 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유명한 짧은 시를 소개하면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네, 유명한 시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내려올 때 보았대. 나를 산에서 내려올 때. 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 시가 이렇게 딱 두 줄밖에 안 돼요. 네, 짧은 시예요. 짧은 시. 고운의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또 이거 많이 보셨죠?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유은중 시인의 섬이라는 시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독서 생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